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벌써 10월 달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침 오늘 주말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10월 마지막 날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또 구독 버튼 빨간색이 있는 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추미애 그 다음에 윤석열과의 갈등 그야말로 검난으로 이미 제가 보기에는 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연한 척하고 검찰도 검찰 제1주의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검난을 하기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0~50명 정도 되는데 검찰 인력 한 2천여 명 기준으로 하면 10%밖에 되지 않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리고 검사들이 이미 추미애 인사학달 다 당하는 거 봤는데 집단화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검찰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청와대, 민주당 모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금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잘못 건드리고 또 민심의 자칫 불기를 펴줄 경우에는 여권의 실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손해다. 그래서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폭발 증세는 폭발의 가속도는 지금 붙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과거에 평검사회의라고 여러분들 이 일종의 오프라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실상의 온라인 평검사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금 주도적으로 이번에 추미애의 검찰 개혁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인사보복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 내부 망에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다 평검사들인데요. 그 평검사들 중에서도 수석검사에 이르는 그러니까 평검사 마지막 졸업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검사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계급으로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댓글 운동,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댓글을 통한 집단 평검사 회의가 온라인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같이 공감대를 넓혀 가시면서 여당 특히 추미애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얼마나 눈치를 잘 봐요. 이번에 국회 연설에서도 김정은이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아니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죽은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느냐. 김정은이가 총살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데 이번에 우리 검찰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 관계에서는 추미애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끼고 돈다고 해서 우리 국민 민심이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할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큰 착각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도 압박 여론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방송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또 정확한 예측 이것이 저는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왜냐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고서 쓴 뭐라고 그럴까요? 기분으로, 그 느낌으로, 그 열정과 그 집중도를 가지고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을 많이 권고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사들의 반발을 단순하게 반격이다, 반발이다, 열받았다, 난리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의 검난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억제된 감정이 지금 얼마나 살벌해요. 독재 시대도 이렇게 검찰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없었어요. 지금은 대놓고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국회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회, 언론, 법원, 검찰, 일반 행정부처 장악하지 않은 데라고는 국민의힘 힘없는 야당 하나 그거는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이게 현 문재인 정권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울어진 여론, 언론 환경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 방송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제가 본 방송 검난이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청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이미 8월 말서부터 개각한다 계속 흘렸어요. 이거는 민심의 흐름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의 말하자면 공격의 초점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개각서를 흐르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뭐가 이쁘다고 조선일보에 흘려주겠어요. 여기저기 흘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이제 조선일보 그래도 안테나가 상당히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추미애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발 좀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나쁘다고 합니까? 추미애가 이거 누가 NGO에서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추미애에 대한 반발, 검찰 개혁의 부당성, 그리고 특검의 타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변수, 이 팩터로 넣어가지고요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추미애 때문에 겪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AI가 있잖아요. 추미애 넣고 국민 스트레스 이런 거 이 키워드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강도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법으로 통해서 해석을 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국민 집단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도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맨날 이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제 방송 들으시는, 지금 이 조선일보에 추미애 이런 사람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 이미 날아간 거 아니겠어요? 이 민주당에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실패하려면 추미애 제발 좀 공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한 검찰 개혁과 인사, 지휘권, 그 다음에 감찰권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캠페인으로 국민과 서울 시민과 약속을 하고 한번 선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추미애 제발 좀 서울시장에 나와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 2, 3월경에 이 청와대 비서진들이 바뀐 다음에 노영민 실장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년 2, 3월경 되면 이낙연 대표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때 총리도 바꿔서 또 차기 대선 뛸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드 중에 하나는요, 총리가 바뀔 경우에는 지역 안배라든가 인사청문회상의 이런 그 장애, 이런 것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있는 청문회 쉽게 먹으려고 일종의, 이번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청문회법 좀 고치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수처장 이제 후보를 누구를 할 것이냐, 이 2명 마지막 뽑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공수처장이 지금 물망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누가 대표적으로 지금 숏리스트도 안 올라와 있는데, 무슨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이 공수처에 파견될 검찰 수사관들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 이후에 공수처법이 그때 시행됐잖아요.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총리실에서 공수처에 파견할 검찰 수사관 인력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법무부가 이걸 합니까? 공수처장도 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장이 검찰 수사관, 검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미리부터 신원조회 같은 걸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원조회 비슷한 걸 같은 걸 해가지고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관들을 아주 엄중하게 이 스크린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관들만 갖다 놓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 검찰 수사관, 그 다음에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A 변호사인데,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주형 변호사. 그리고 이주형 변호사가 계속 본인은 술 접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썼던 크레딧 카드까지 전부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봉현이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검찰 수사관 상가에
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김봉현이 얘기하는 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사람이 이주형 변호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술자석에 있었다고 하는 검사 실명을 어제 박훈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박훈이 누군지, 그 다음에 공개된 변호사는 누군지, 현직 검사는 누군지, 그 다음에 또 이 술접대 받아가지고 이 받은 검사들 이름이 나오면서 또 누가 나오냐면요, 한동훈 검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총장까지 연결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하면 바로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시나리오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이 시나리오의 실질적인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의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박훈, 이런 사람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박훈이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박훈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서 제가 실명을 써도 아실 겁니다. 나이는 66년생입니다. 그리고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고요.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1학년 때 광주로 이사를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화순군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화순 탄광 노동자였고 진백진을 알았고, 아버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노동 문제를 공부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6년도에 고대 법대에 입학해서 이른바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느 회사의 외판원이 되었다가 그만 다음에 사법시험에 98년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였고, 2001년도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활동도 했어요. 이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노동위원장을 했고, 2004년부터 8년까지는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 지역에서 출마 시도도 여러 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운동권 출신의 변호사다. 그리고 현재 소속은 민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다 딱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그래서 조국 사태 때 완전히 조국 편에 서서 윤석열 총장을 많이 공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박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석궁 테러 사건 피고인 변호를 했고, 윤지호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 이 소송을 또 도와준 바 있고, 나름대로는 여권에서 그러니까 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좀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김봉현 광은 고등학교 8년 금호고등학교 선배로 그렇게 본인이 페이북을 통해서 밝혔어요. 이 정도면 이제 박훈 누군지 아시겠죠? 성향이. 이러니까 윤석열을 까는구나,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술 접대 받은 사람을 까는구나. 이래서 김봉현이하고는 호남 인맥으로 또 묶여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분이 이미 신동근 의원이 국감에서 깠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 주목을 잘 못 받았는데요. 요즘 블로그, 네이버 온갖 군데 다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나 부장검사의 실명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이 박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깝니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 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이 쓰레기 이런 말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는 다 지웠습니다. 이 카드는 나의엽 현직 부부장 검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94년도에 서울 세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대 정액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사법연수원 34기로 이 교육을 마치고 배치를 받은 인사로 이 검사로 그렇게 지금 이 박훈 변호사가 페이북에 올린 글을 이 명함 안에 이 이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나의엽 부부장 검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왜 또 이 한동훈이가 이 검사장이 들먹이느냐? 한동훈 검사장이 들먹이는 이유는 바로 과거 특수단이 있었는데요. 특수단이 편성이 됐는데 그때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게 특수단이에요. 그래서 특별수사단, 이 특별수사단에는 1팀과 2팀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 2팀의 팀장이 누구냐면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2팀에. 그 2팀 한동훈 검사장에 이 나의엽 현 부부장 검사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팀장 바로 밑에 이주영 변호사, 즉 전관 출신 검찰 변호사 이주형 변호사가 또 한동훈 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들이 대우조선 의혹 사건을 수사한 팀이에요. 그래서 대우조선에서 수사한 팀들을 김봉현이가 소개받았다. 이렇게 옥중편지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팀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참고로 요즘 반추미애 라인에 활동하고 있는 검사들, 활동이라기보다도 이 내부망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당시 특별수사팀의 1팀에 있는 주영환 부장검사가 당시 팀장이었는데 정의도 청주지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검사, 부장검사. 그 다음에 이런 김병욱, 이런 사람들이 당시 1팀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이하고 연결되고, 한동훈이는 또 누굽니까? 윤석열 측근이라 해서 지금 부산지검으로 쫓겨나 다시 법무연수원 용인으로 와, 다시 법무연수원 진천으로 내려가 또 감찰을 받아. 이렇게 지금 심한 인사학살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 한동훈인데, 이 이유가 다 윤석열하고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나의엽, 이주영 이렇게 딱 묶어서 지금 여권에서 직설적으로 공격을,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온라인 상으로 퍼지고 있는 검사의 란,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추미애가 직접적으로 이 반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강기정 이런 사람들은 이 검찰 나도 커밍아웃이 이게 유행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비판하고 있고, 또 김영민 의원도 검사님들 윤 총장 정치 발언에 분노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윤 총장 쪽으로 분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 총무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 해임 사유가 생길 수도 있다, 또 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은 이 박훈 변호사의 이 게시물을 퍼날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검사들 반응을 보면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정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런 독단,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 정종환 광주지검 검사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 비판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소름 끼치는 돌팔매질 편가르기다. 요렇게 지금 이 검찰들의 불만이 분물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좀 잠잠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되면 이 불길이 더 커질지 아니면은 이 정도로 소강사태로 줄어들지, 제가 보기에는 변수는 정부 여당의 태도다. 정부 여당이 이 자극하고 압박할 경우에는 더 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단 반발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 이론 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사설을 천천히, 이거는 뭐 길지 않아요, 한 3분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설 제목이요,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거 4패러그래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 3분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호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 28일이다.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다 라고 응수했다. 이 검사를 찍어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링크한 직후에 추 장관이 이를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그러자 다른 검사들이 이 검사를 지지하면서 나도 이완우다 라는 댓글을 시작했다. 이틀 만에 200명이 넘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태는 검찰이 조국의 비리 파렴치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권의 비리도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막상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하자 정권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인사학살로 대응했다. 세계 민주국가 중에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 대상이 인사학살해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관련 검사는 한 명도 남김없이 좌천시켰다. 한 명은 3번이나 좌천시켰다. 정권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이 행위를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엉뚱한 이름을 붙여 선전전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금 검사들은 정권 비리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은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 비판받는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 가까이가 실명으로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검사들이 연팔장을 돌릴 때도 이 정도 숫자가 동참한 적은 없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도 나도 커밋아웃이라며 합류했다. 박규훈 수원 고검 검사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검사 등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기였던 것 같다고 했다. 정권은 이제 조단의 펀드게이트 수사도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여권 인사들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도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라고 한 신헌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의 지적 그대로다.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장악해 정권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 조선일보 오늘 사설 꼭 한번 직접 읽어봐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검찰개혁이 실체는 뭔지, 앞에서 내세우는 그러한 이 컨셉과 뒤에서 몰아붙이는 컨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늘과 땅 사이 차이. 즉 윤석열을 몰아내고 검찰의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가 빨리 60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오늘 중으로 60만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한 2,000명 오늘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